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준비를 해보았으니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대책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 어떤 거죠? 바로 5.11 대책이라는 겁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자, 이 두 지역에 있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시장에도 워낙 투자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첨되기가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거주자들을 조금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었던 건데 8월부터는 이러한 전매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현금 2억 정도만 들고 있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청약가점 50점입니다. 없죠. 아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부동산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면 그냥 뭐 문제없이 받으면 된다 라는 말을 익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신축 분양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보통 한 5억 정도 선에서 분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60%가 중도금 대출로 나올 테니까 나머지 40%, 즉 2억 정도는 내가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2억? 뭐, 네 집 개 이름 아니죠. 예. 우리가 현금으로 2억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약가점 50점 정도 예상이 되는 건데 작년 2019년을 기준으로 괜찮은 지역들의 당첨 가점들이 평균 60점대 초반을 형성하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매 제한이 걸렸을 때 이러한 괜찮은 지역들을 50점대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들이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나도 청약 가점 한번 계산해 보자 라고 해봤더니 20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17점, 19점 혹은 뭐 25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버려야 돼요. 버리시면 돼요. 나한테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당장 현금이 뭐 1억, 2억이 없고 청약 당첨 가점이 최소한 50점, 40점대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규 분양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라거나 아니면 구축 아파트들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준신축이라거나 아니면 구축 아파트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간다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나온 정책이 하나 있었죠.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데 작년에는 이제 대구, 수성구가 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자,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거냐면요. 자,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있는데 만약에 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겠어요? 이게 낮아져야지 정상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히려 상승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애초에 신규 분양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자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만큼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구축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얼마만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 구축 아파트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상승하는 거지? 어느 기간 동안 상승을 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은 모호한 부분이 많거든요. 모호할 때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직접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어떤 지역을 조사해봤냐면요. 대구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 바로 수성구죠. 자, 수성구에서 핫한 지역이 어디죠? 범어나 아니면 만촌, 이 정도를 떠올릴 수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그러한 지역들은 학군이 괜찮다 보니까 사람 투자 세력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외지인 비율도 많아지고, 자,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외부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오롯이 이거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래서 수성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아파트가 있는데, 그리고 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바로 시지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2017년부터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이 되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전에 분양을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분양한 것이 없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딱 한 개 있더라고요. 자, CG 반도 유보라라는 거거든요. 이 CG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평균 거래 가격이 한 3억 정도 하였어요. 자, 이거를 기점으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2개 정도를 한번 살펴보니 96년에 지어진 신화 빌라트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2001년에 지어진 태왕 하이츠 3차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2013년을 기점으로 그 직전 3년과 그 직후 3년은 어떠한 가격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자, 먼저 태왕 하이츠 3차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1억 8천 정도 평균 가격이 형성되어 있던 것을 2012년도에 2억 2천 정도까지 평균 매매 가격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를 비교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2억 5천이었던 평균 거래 가격이 3억 8천까지 올랐었습니다. 어차피 오르고 있던 시장이다 라고 감안하더라도 직전 3년보다 직후 3년에 상승률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1996년에 지어진 더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비슷한 현상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가 있겠죠. 아니, 그거는 그 아파트만 그런 거 아니야? 그 지역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들의 아무 곳이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같은 조건으로 해서 살펴보았거든요. 32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여서요. 너무 핫하지 않은 지역으로 2010년 그리고 2015년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현상을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느냐? 구축도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은 이렇게 가격이 한번 상승하고 나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은 신규 분양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최소 한 2, 3년 동안은 꾸준하게 올랐다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너무 장기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자, 이러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가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사는 시점과 그리고 파는 시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 즉 얼마 정도의 돈을 벌지가 명확하게 잡힌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이 그냥 위기이자 고비이자 또 두려움의 연속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했던 이야기가 이 두 가지 계산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저희 랑랑부동산 재테크에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집은 내가 투자하자라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집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오롯이 나 혼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꼭 실천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랑랑부동산 재테크였고요. 특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